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공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저희가 이제 특별한 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전화로 만나뵈려고 합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분입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목소리에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제가 요새 아주 오랜 기간 좀 아팠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회복기에 있는데 네, 이제는 뭐 이제 괜찮습니다만 예. 아직은 목소리에 힘이 많이 빠져 있나 보죠. 아니 그 3주간이나 병원에 계셔가지고 저는 네네. 그때 목소리가 너무 편찮으셔서 많이 힘드신데 그래도 기력을 많이 회복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뭐 그런 예. 대로 그 병이 뭐 심각한 게 아니라서 예, 그런 대로 괜찮으신가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좀 끊어졌는데요. 저희가 신호가 잘 안 잡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방송을 많이 하셔서 그죠. 네, 예. 약간 피로하실 필요하신 수도 것 있어요.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연결이 되면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또 생방송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마이크를 마이크가 지금 꺼졌어요.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세요. 네, 장관님. 전화가 도저히 끊어졌나 봐요. 그러게요. 네, 지금 전화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러면 뭐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이재명 후보와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종종 만나서 여러 의견을 좀 나누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왜 이재명을 돕기로 하셨습니까? 왜 이재명입니까? 지금은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장관님께서 유력하다고 꼭 도우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또뭐 간곡하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시니까 제가 뭐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저를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렇다면 가장 지금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이고 하니까 네.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뭐 도와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 뛰어난 선동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직접 만나 보니까 상당히 준비된 선동가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선동가 수준은 넘어선 분이고 예.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실 분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네. 그런 면모가 좀 있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건데요. 네. 지금 그때에 비해서 이제 훨씬 원숙해지셨잖아요. 가장 최근에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게 언제였나? 예.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을 못하고 그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만났을 때 장관님께 무슨 역할, 어떤 걸 좀 도와달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요. 고원, 쓴소리. 구체적으로 무슨 뭐 그런 제안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자기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얘기를 나눈 거 정도죠, 뭐. 예. 장관님 오늘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인터뷰에서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네. 만났을 때 뉴노멀 시대 준비위원회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네 그때 네, 여러 가지 얘기를 그냥 하셨는데 네, 한창 그 뉴노말이 이제 세계적인 화두였던 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죠. 그 뉴노말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 관심이 없냐. 예,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예. 아이고 그렇다고 예.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예. 그 지금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 장관님께서 뭐 어쨌든 정치 원로로서 이 시대에 사실은 이게 그
갑자기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이 나서 긴급하게 네. 치러지는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 원로로서 당부하신 내용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당신 이런 일을 좀 해야 된다. 역할 어떤 주문하셨습니까? 아니 우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돌출적인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국민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네, 국민들이 많이 이제 걱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적인 정서를 네, 이재명 대표가 잘 이제 좀 이렇게 진정을 시켜드리고 네, 어떤 안정된 국정 운영이라는 그런 좀 믿음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지도자다. 라는 인상을 국민들께 주는 게 굉장히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죠. 증명을 해야 된다. 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잘사니즘, 먹사니즘, 이제 먹고 사는 네. 문제 그리고 이제 뭐 네네. 지금 이념이나 진영 얘기는 좀 잠깐 좀 미뤄두고 네. 지금 해야 될 예, 것은 사실은 이제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 네. 그리고 무너진 어떤 그 경제를 좀 살리는 것, 성장과 회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네, 말로 하기는 그냥 한 가지 과제지만 네, 실제로 그 국정에 책임진 사람들하고 실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기 쉬운 과제들이 아니죠. 예, 그런 어려운 과제를 많이 짊어지고 이제 정권이 출범하는 건데 말하자면 네, 예, 이제 그런 걸 국민들도 많이 감안을 해주시겠죠. 예, 그래서 국민들 뭐 도울 건 도와주실 거고 또 네. 국민 도움을 요청할 걸 해야 되고 예,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 예, 이런 거를 국민한테 보여주면 국민도 그걸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네,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네, 중요하다. 네. 최근에 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비롯해서 정규재 논설위원, 그 조갑재 대표, 뭐 이런 소위 얘기하는 보수 인사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그 네. 뭐라 그래야 돼 중도 보수 확장 전략 뭐 이런 노선을 걷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뭐 그거를 굳이 뭐 명명을 하자면 뭐 중도 보수 확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 의견을 만나 들어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요. 네. 장관님 보시기에 이재명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어떤 분들이 좀 내각에 들어가야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내가라는 게 저도 있어봤지만 네, 어쨌든 자기가 맡은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는 걸 잘 찾아서 사람을 쓰면 되죠. 뭐 그렇게 되면 자연히 민심이 이렇게 네. 모이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인사거든요. 인사입니다. 예, 네, 청와대 있어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예민해요. 네, 어느 정도? 인사 예. 하나를 잘하고 못하고 있다가 민심 흩어지고 보이는 걸 제가 여러 번 보고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인사에 예민하다 그런 걸 여러 번 제가 얘기도 하고 느낀 일이 있었는데 네, 네, 어쨌든 그게 현실이니까 네, 특히 인사는 굉장히 신중하게 예, 국민들의 정서를 잘 살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